2025년 여름에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이들 할머니 칠순을 기념하는 여행으로 기획되어 총 10명의 인원이 함께하는 여행이었어요. 총평을 하자면 아이들은 실컷 바다 수영을 하고 한라산도 등반하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제주도 돌담, 생수, 돌고래 그리고 화산섬 특유의 지질 환경을 보고 이야기해본 것에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어요. 1. 제주도 이것저것에 대하여. 제주도는 대한민국 최대 섬으로 동서로 긴 타원형 형태를 띠고 있어요. 동서로 이동할 시 편도 기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정도 걸리니 참고하면 좋을 듯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제주도가 화산섬이란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화산섬 특유의 특이한 지형 덕분에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3관왕을 달성한 섬이에요. 이번 여행에서는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곳을 많이 둘러봤어요. 이 부분도 차후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특산물로는 감귤이 있는데 감귤이 제주도에서 잘 재배되는 이유에는 기후와 토양 때문이라고 해요. 온대 해양성 기후와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온 화산재와 분진 등이 쌓여 형성된 토양 이를 화산해토라고 함. 토양 화산해토는 미네랄과 양분이 풍부하며 물 배수가 잘 되는 특징이 있음 덕분에 다양한 감귤 품종이 재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삼다수 공장을 지났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검색했어요. 왜 제주도에 질 좋은 생수가 생산되는지를요. 더운 공기가 높은 산 예를 들어 한라산은 해발 1947m의 고지대임에 걸려서 한라산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현무암이 자연 필터 역할을 해서 지하수가 깨끗하고 지하수 양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삼다수라는 우리나라 대표 생수가 생산된다고 해요. 문화적으로도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사람의 화장실에서 돼지를 기르는 풍습으로 육질이 쫄깃하고 맛있는 흑돼지가 유명하며 돌담이 많아요. 이번 여행에서 돌담을 참 많이 봤는데 돌담이 진흙과 시멘트 없이 돌만으로 쌓여져 있는 모습이 특이해서 아이가 질문하더라고요. 그 질문에 검색하며 알아봤는데요. 그 이야기도 차후에 해볼게요. 참. 그리고 제주도는 대한민국 유일하게 돌고래가 바다에 상주하는 곳이에요. 기대하지 않고 대정읍 해변을 달리다가 돌고래 떼를 봤는데 아이들이 참 기뻐했어요. 돌고래 이야기도 다시 해볼게요. 1일째 서울에서 제주로. 첫째 날은 서울에서 제주로 그리고 제주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며 보낸 날이에요. 비행기는 언제 봐도 늘 두근두근해요. 특히 여행 떠나는 날 만나는 비행기는 설레임 그 자체입니다. 서울 집에서 제주공항까지 그리고 제주공항에서 첫 번째 숙소까지 가니 이미 하루가 끝나버렸어요. 첫 번째 숙소는 제주 서쪽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제주 서쪽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은 협재 해수욕장이에요.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색과 흰 모래 사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시간이 늦어서 이곳은 패스하고 숙소를 향해 한림해안로를 달려나갔어요. 그리고는 제주에 온 선물이다. 옛다 받아라 하듯이 선물 같은 석양을 선물 받았어요. 숙소가 위치한 한림해안로는 주변에는 풍력 발전기가 참 많았어요. 풍력 발전기 넘어서 수평선이 펼쳐지고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이번 여행 중 마주한 풍경 중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이었어요. 2일째 한림공원에서 용암 동굴 보고 바다 수영하다. 둘째 날은 한림공원에서 아열대 서식하는 식물들을 보고 용암 동굴 3곳을 방문한 후 숙소로 돌아와서 바다 수영을 한 날이에요. 한림공원에서는 다양한 아열대 식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림공원에는 협재굴, 쌍용굴, 황금굴이라는 3개의 동굴을 볼 수 있는데 모두 용암 동굴이에요. 용암 동굴은 쉽게 말해 용암이 지나간 곳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용암은 뜨거우니 지면을 침식하게 되죠. 용암 표면은 빠르게 냉각되어 굳어져 동굴의 외벽인 암석층이 됩니다. 하지만 내부는 여전히 뜨거워서 흘러나가며 빈 공간을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용암이 모두 빠져나가면 빈 공간이 생겨 동굴 형태가 남아요. 이것이 용암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용암 동굴인 만장굴도 이런 과정을 통해 길이 약 7.4km에 이르는 대형 동굴로 만들어졌어요. 동굴 내부에는 용암이 흐르면서 만든 용암 유선흐름 자국, 가스가 상층 벽면을 밀어낸 아치형 천장 등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석회수가 흘러 2차 생성물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제주도에는 돌담이 참 많은데 특이한 점은 시멘트나 흙으로 쌓지 않고 돌로만 쌓여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아이와 함께 검색해봤어요.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현무암이 많기 때문에 이 돌을 그냥 버릴 수 없으니 돌담으로 활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에서는 시멘트나 흙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돌 사이의 무게 균형으로만 돌담을 쌓는데 그 이유는 틈이 많아 바람이 잘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해요. 오히려 틈을 흙이나 시멘트로 채우면 바람에 돌담이 쓰러진다고 해요. 즉 바람을 막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의도를 가진 일명 숨쉬는 담장이라고 해요. 나머지 시간은 즐거운 바다 수영 타임을 가졌어요. 3일째 비밀의 숲에서 가족 사진 찍다. 셋째 날은 비밀의 숲에서 가족 사진을 찍고 바다 수영을 한 날이에요. 제주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비자림로를 지나갔는데요. 비자림이란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궁금했어요. 비자림은 한라산 동쪽에 위치한 천연 원시림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비자나무 숲이에요. 사람이 조성한 숲이 아닌 천연으로 비자나무가 군락을 이룬 곳이라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해요. 수령이 500년이 넘은 나무도 있고 쌍둥이 나무, 천년 비자 같은 유명 나무도 있는 숲으로 그곳을 따라 이어진 길이라서 비자림로라고 부른다고 해요.
비밀의 숲은 제주도 구자읍 안돌오름에 위치한 곳으로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Y자로 자라나 아름다운 동화 마을을 연상시키는 숲이에요. 이곳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제주도를 다니면 오름이라는 지형을 많이 만나는데 그 용어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오름은 제주도 방언으로 오르다라는 뜻인데 작은 화산체를 의미한다고 해요. 즉 한라산이라는 큰 화산에서 부수적으로 생긴 작은 화산 분화구들이 오름이에요. 4일째 돌고래를 보고 삼방산 및 숙소로 이동하다. 넷째 날은 대정읍 해변로를 달리며 돌고래를 보고 삼방산 및 숙소로 이동했어요. 대정읍 해안도로를 달리며 우연히 돌고래 무리를 봤어요. 개체수가 예상보다 많아서 놀라서 검색을 해보니 국내에서 유일하게 돌고래가 상주하는 곳이 제주도이며 개체수는 120여 마리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 돌고래들은 남방 큰 돌고래 종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주하는 돌고래 무리라고 해요. 삼방산은 산에 방이 있다는 뜻의 산으로 제주 서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명 화산이에요. 도명태라는 점에서 분화구가 있는 한라산과 구분돼요. 삼방산은 한라산이나 성산 일출봉과는 달리 정상에 분화구가 없고 점성이 매우 높은 용암이 분출되어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분출 지점 주변에 쌓여 굳어서 도명태가 되었다고 해요. 또한 삼방산 남측면 150m 부근에는 해식 동굴인 삼방굴이 있어 해식작용에 의해 암석이 깎여 독특한 형태를 만들었다고 해요. 즉 삼방산 일대는 고대에는 바다였으며 마그마에 의해 해수면 위로 올라왔다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해요. 5일째 한라산 등반하다. 5일째 한라산을 등반한 날이에요. 한라산 등반 코스는 총 5개가 있으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코스는 2개예요. 우리는 백록담을 목표로 성판화 코스를 택해서 등반했어요. 성판화 코스는 경사가 완만하여 가장 인기 있는 코스이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백록담까지는 아들과 아빠가 갔고 아직 어린 딸은 중간에 포기해서 저와 함께 내려왔어요. 백록담 정상을 갔다는 성취감에 뿌듯해하던 아들을 보고 있으니 나까지 뿌듯했어요. 6일째 용머리 해안과 주상절리를 보고 서울로 돌아오다. 6일째는 용머리 해안과 주상절리를 유람선을 타고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온 날이에요. 용머리 해안은 절벽의 모양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약 2000만 년 전 퇴적층과 화산재가 겹겹이 쌓인 절벽으로 꼭 페스츄리 빵 단면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혹은 바위책장을 펼쳐놓은 모습인데 세계지질 공원으로 등재된 대표적 명소이기도 해요. 또한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데 주상절리는 왜 육각형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하면서 갈라짐 절리가 생기는데 수축력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갈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육각형 구조가 생긴다고 해요. 식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혹은 가운데서 바깥으로 진행되면 수직으로 긴 기둥 모양의 절리가 형성된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추억 만들기. 어머님의 칠순을 기념하는 의미가 큰 여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르신들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의미도 담긴 여행이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정과 예쁨을 추억으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